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신지은입니다. 혹시 저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혹시 이런 분이 없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좀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저는 좀 쉬면 불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 나는 쉬면 좀 불안할까?' 이제 궁금해하다가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근데 괜히 휴대폰도 열어보고 메일도 한번 더 열어보고 카톡 확인해 보고 노트북 다시 열어보고 '아 내가 뭐 할 거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마음을 편히 쉬지 못하셨던 적. 사실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뇌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약간은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 일이 없는데 일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사실은 강의가 없는 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성실하다. 되게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성실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제가 끌려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쉬면 불안해질지, 가만히 못 있고, 자꾸만 나에게 일을 주고 있을지,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녀석이 왜 성실한 사람들에게 더 먼저 오는지, 요거 같이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아, 나도 저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한번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좀 익숙하진 않으신가요? 일할 때는 그냥 괜찮아요. 오히려 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좀 편한 거예요. 약간 할 일이 그래서 오히려 좀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좀 불어는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딱 쉬려고 앉아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머리와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말 괜히 했나? 내가 좀 요즘 너무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은 저 앞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할 때는 안 들리던 그런 생각의 말들이 제가 쉬고 있는 동안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노예근성이다. 나는 쉬지를 못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노예근성이라서 체질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뇌의 작동 방식일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하고 들여다봤더니요. 몸이 움직일 때는요. 뇌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안이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멈추는 순간에 그동안 눌러놨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 지금 몸 멈췄네. 이제 그럼 좀 생각 좀 해 볼까?' 그래서 휴식이 편안함이 아니라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뇌가 이제 경고를 보내요. "야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 일해." 그래서 우리는 노트북 열고 메일 확인하고 할 일도 없는데 할 일을 만들죠. 행동이 불안을 잠재우는 도구가 된 상태입니다. 즉 이게 일을 해서 성실한 게 아니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휴식은요. 어쩌면 편안함이 아니라 좀 도태될 것 같은 공포일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사실은 일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하나만 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 볼 거예요. '이 일이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걸까?'
어 여러분들 이런 장면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좀 불안할 때 괜히 뭔가 몸을 좀 움직이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좀 마음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뭐 메일 하나 보거나 할 일 체크 하나 해서 확인해서 지우거나. 그리고 나면 저희는 일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서 조절의 문제입니다. 뇌는 되게 심플해요. 불안한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불안을 빨리 줄이는 행동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학습하는 거죠. 불안하다, 이래라, 좀 나아진다. 이 순간부터 일은 업무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 일이 하는 역할은 딱 이거예요. 진통제. 머리 아플 때 약 먹으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할 때 일을 하면 약간 생각이 마비가 되고 마음이 좀 조용해지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 조절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견디기 힘들 때 그 감정을 줄여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뇌가 이렇게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쉬지 말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불안한 날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쉴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정서 조절 루틴인 거죠. 그리고 이 루틴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자기 탓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쉬질 못할까?' 이제 이 루틴을 끊는 방법들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어 일을 멈추면 뭔가 존재가 흔들릴 것 같고 그래서 쉬지 못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는요. 공통적인 문장 하나가 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쓸모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장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어릴 때부터 쌓여 있던 무의식적인 자아 기준일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걸 조건부 자아 존중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냥 존재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잘해야, 인정받아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는요, 기분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존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반대로 일이 없으면 심심한 게 아니라 어 존재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은 업무가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도구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증명이 멈춰져 버리면 내 뇌가 '지금 나는 가치 없는 상태인가? 지금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라는 이유를 거는 거죠. 어쩌면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을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멈추는 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제 존재를 내려놓는 느낌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쉬면 불안했나 봐요. 어 이건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랑은 좀 반대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 더러 어떤 분들은 '나는 되게 성취지향적인 사람이고 성취가 있어야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일을 놓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좋아해서 못 놓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일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가족도 세상도 예측도 안 되고 마음대로도 안 되죠. 근데 일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투입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통제 위치 이론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있는 영역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삶이 좀 불안정해질수록 사람이 더 일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관계가 흔들릴수록 일을 더 붙잡고요. 미래가 불안할수록 업무에 더 몰입하고요. 마음이 더 복잡해질수록 할 일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이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통제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순간 이 통제 구역에서 벗어나게 되고 뇌는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면서 불안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이 편안함이 아니라 통제를 잃는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뭘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매번 나오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번에 잘 안 됐다. 운이 없었다. 다음에 좀 다시 잘해야겠다." 근데 좀 쉬면 불안해지시는 분들은 일로 마음을 좀 붙들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쉬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일은 생산 활동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 일하고 일하면 마음이 좀 조용해지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계속 불안할 때 일해라. 그러면 괜찮아진다. 아, 이랬는데 일을 했는데 안 나오면 뇌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네.'라고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계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일을 더 한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거죠. 둘째는 나를 공격한다.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마지막은 이가 못 쉬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일이 불안을 잠재우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 시기에 사람들이 더 크게 무너지는 이유는요. 실패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무너졌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끊는 핵심은요. 성과를 바꾸는 게 아니라 통제감의 기준을 좀 바꾸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두거나 내가 지킨 리듬으로 두거나 내가 만든 하루로 둬서 다시 통제감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나와요. 이분들을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성실인데 안으로는 미지예요. 바빠요. 진짜 필요한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해서 바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전념 치료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 회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 괜히 우울해져요. 쉬면 과거 생각이 올라와요. 조용하면 내가 초라해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뇌가 아주 똑똑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자.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면에서 올라왔던 감정들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왜? 느낄 틈이 없으니까. 근데 퇴근하고 주말 되고 휴가가 되면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이나 공허가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일이 내 감정을 막아주던 방패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쁨이라고 하는 열심히 사는 증거가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좀 피하기 위해 했던 합법적인 도피처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쉬고 싶은데 이상하게 쉬면 더 불안해져요. 이게 어쩌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폴리베이걸 이론,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는 우리 몸이 세 가지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전, 위협, 무기력. 근데 여기서 쉬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는 상태를 뇌가 안전이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올라오고요. 감정이 올라오고요. 과거가 올라오고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뇌는 멈춰. 어, 위험 신호로 생존 본능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고 집중을 할 일을 찾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액션. 나를 진정시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또 불안해지고 움직이면 괜찮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심장이 뛰고 그런 거죠. 이거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학습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휴식은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위험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 중독이란 말 하잖아요. 나는 책임감이 강해서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성실해서 쉬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회로의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불안이 올라와요. 일을 해요. 일을 끝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이때 나오는 게 또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근데 뇌가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일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불안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일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워드 루프, 보상회로입니다. 여기에 가면 증후군이 만약에 붙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들키면 어떻게 하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불안이 과도하게 노력하게 만들고요. 그 노력이 도파민을 보상하게 만들고 그 보상이 다시 일을 찾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쉬는 순간에 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파민 떨어지고 자극이 사라지고 뇌가 그걸 금단 현상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의지 약한 거 아니고요. 이미 내 뇌가 일 중독 회로로 재설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뭐 100%는 아닙니다. 가설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원래 성실하고요. 원래 책임감이 강해요. 맞죠. 정말 그런 분들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리학은 여기서 물어봐요. 그 성실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시험 잘 봤을 때, 상을 받았을 때, 뭔가 잘 해냈을 때, 유독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그렇게 게으르냐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조건부 인정이 되는 거죠. 아이였던 우리는 학습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잘해내야 사랑받는 거구나. 그래서 being이 아니라 doing으로 평가받았던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뭔가를 해내야만 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는 순간까지 단순히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러다 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러다 나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게으름의 반대편의 이유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던 사랑받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나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나는 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좋은 말처럼 다 보이지 않으세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몰입감이 되게 높고 바쁘다. 누가 봐도 되게 칭찬받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심리학에서는요, 이걸 좀 물어봐요. 그래서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성실하세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고. 이건 성실함 아니라 불안 회피였던 거죠. 행동으로 그 불안을 덮고 있는 상태예요. "저 사람 되게 책임감 강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내가 제대로 못하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아니라 마치 불안 상태에 있는 거죠. '나는 쓸모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는 조건부 자아 존중감을 갖는 겁니다. 일할 때 몰입이 잘 되는 건 굉장히 좋죠. 근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생각할 틈이 없어서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몰입이 아니라 감정 회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독, 허무, 상처, 외로움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즉 경험 회피를 하는 거죠. 너무 바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멈추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정직 공포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두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고 원래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다.' 근데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는 어쩌면 불안이나 가치 불안, 감정 정지를 일이라는 방법으로 그냥 잘 관리해 왔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이제부터 쪼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성실함이나 책임감이나 열정의 문제로 듣지 마시고 쉬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계속 예민해지고 있다면 그거는 미덕이 아니라 일 중독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왔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바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좀 믿었죠. 나는 성실하고 나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다. 근데 그 행동이 만약에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게 장점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죠. 음 멈춰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다면 멈추는 순간을 떠올리는 게 너무 불편하다면 어 나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여요. 그게 열정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비난하자고 만든 건 아니고요. 너무 오래 너무 혼자 열심히 버텨왔던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시느라. 남들보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지쳤고 더 멈추기 어려웠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해냈던 일들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는 여러분이 한 거죠. 근데 가치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것에서 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덜 애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